무슨 단어랑 비슷한데? 디베이트요. 아, 디베이트? 디베이트는 argument, discuss 이거고, 당뇨는 다이어비트. 비슷하네. 그 D로 시작하고 E로 끝나는 것만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니들 단어를 할 때 이거를 갖다가 잘 봐봐. 단어가 헷갈려서 뜻을 잘못 쓰는 걸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화내는 사람이 있는데, 단어를 헷갈린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야?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머릿속에 본 기억이 남은 거죠. 단어가 머릿속에 채워지면 당연히 2단계가 거쳐야 됩니다. 누구나. 이러고 나서 나중에 자리에다가 넣는 거거든. 헷갈릴 단어 자체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죠? 모르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3월 모의고사는 26년 거 요거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유형 갈 거니까 요거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시험지. 25년 3월 거는 그냥 버려도 돼요, 이제. 흐름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오늘 24번, 35번, 40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 3, 4, 5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먼저 24번. 이번 24번이 3점짜리로 나온 지문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어려운 이유는 20번, 21, 22, 23은 소재가 보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보기에 나와서 뽑아낼 수 있지만 제목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야.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릇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소고법으로 풀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소재 주제가? 라는 얘기죠. 자, 읽어볼게요. 자, something. 주어가 something이야. 띵은 뒤에서 형용사로 꾸며주죠. 너무 domesticated. domesticated가 뭐야? 사육하다, 가축하다, 뭐 길들이다는 뜻이죠. 너무 길들여진 어떤 것은 실제로는 더 접근 가능합니다. 또는 어프로치업을 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낫이 있잖아. 길들여진 게 오히려 더 접근하기 쉽거나 다가가기 쉬운 게 아니라 그것은 evaporate래요. 이게 증발하다는 뜻이죠. 사라져버립니다. all together. 같이 함께 증발해버린대. 모두가 전부다. together는 함께, all together는 전부. 증발해버린대. 그 말이 뭘까? 하이픈으로 설명했어요. We just take it for granted. take it for granted 있죠. 요거 4개 단어가 한 수거죠. 당연히 하다, 당연시하다 이란 뜻이죠. 뭘 당연시한다? until, 뭐 할 때까지? art restores its visibility라고 나왔습니다. 즉 예술이 그것의 가시성,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회복할 때까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소재가 나왔어요. 갑자기 아트가 나왔잖아. 그럼 아트가 회복해 줄 때까지래. 그지? 첫 번째 소재는 아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너무 익숙한 것은, 눈에 많이 본 것은 오히려 이해가 쉬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눈에 많이 봤으니까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그것을 이해하는 건 아니야.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해주는 것은 뭐냐? 아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translation, 번역이 뭐다? art especially. 번역이 예술이다. 특히 잘 적합하다. 그러니까 문장은 on art에서 끝났어요. 끝나고 art는 art인데 어떤 art야? 특히 잘 suited for. 뭐뭐에 적합한, 뭐뭐에 맞은, 뭐뭐에 맞는 이러한 작업에 특히 잘 맞는 예술이 바로 뭐다? 번역이다. 여기서 말하는 art가 미술이 아니라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translation. 그럼 이제 소재는 트랜슬레이션으로 옮겨간 겁니다. 아트를 트랜슬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림이 아니라 번역이라는 것이 이러한 작업에 특히 잘 맞는 예술이다. 부연 설명. While a great work of literature accumulates. while이 나오면 뭐뭐한 반면에랑 동안에가 있는데 동사가 진행형이면 동안에를 먼저 하겠지만 동사가 진행형이 아니면 그냥 BING 안 보이면 반면에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위대한 문학작품이죠. accumulate는 축적하다, 쌓다라는 얘기야. 축적하는 반면에 뭐를? 모방들을 그리고 클리셰들, 모방과 클리셰들을 축적하는 반면에 and 삼각형 취하고요.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여기에서 and가 연결해 주는 것이
앞에 있는 이미 리미테이션과 클리셰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and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클리셰 뒤에 있는 and는 문장, 다음 문장이라는 겁니다. 구분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여기에서 여기 and라 묶어주는 것은 a body of scholarship과 analysis. 여기 묶여 있는 거죠. 주어를 묶어주는 거죠. and study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는 게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나와 있지. 그럼 이게 어떻게 구조냐? a body of scholarship은 a body가 주어예요. 그럼 이거 잘 볼게요. and 다음에 이 and가 너무 많이 나와 있지. 지금 내가 바뀐 영어 중에 뭘 얘기했어요? 관계사랑 분사구문 대신에 and 버드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어. 묶어주지 않으면 병렬 구조. a body of scholarship. 그 다음에 and 여기 또 나와 있고요. A and B가 있죠. 그러면 A and B, 이 and와 and는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 이 and는 얘와 얘를 큰 A와 큰 B로 묶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A와 B 합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커다란 얘와 얘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a body of scholarship과 analysis and study guide. 자, study guide를 that may well vary with. 자, 문장 다시 잠깐만.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cliches. And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study guides. 그럼 가이드가 동사가 아니네. 다시 accumulate로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accumulate가 동사. 이거 문장 골 때리네. 자, accumulate가 동사고 무엇이냐? 1번 목적어. limitations and cliches. 모방작과 상투적인 표현. 요거 하나 가로치세요, 일단. limitations and cliches. and 하나 치고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그러면 이거 저거네. a body of에서 scholarship and analysis까지 하나 묶어주세요. 그러면 a body부터 analysis 요거 해주고 and study guides네요. 그럼 이 구조는 지금 limitations and cliches가 1번 목적어, 2번이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가 2번, 그리고 3번이 study guide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명사가. 이것들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대디한 거래. may well bury it. 그것을 잘 묻을 수 있는, 묻어버릴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래. 그럼 뭐냐면 it이 뭐냐? 여기 지금 다 복수 형태 나왔지. 그럼 여기는 뭐냐? 앞에 있는 a great work of literature.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에 나왔던. 훌륭한 문학작품 자체는 자신의 그 문학작품 자체를 묻어버릴 수도 있는 모방작과 클리셰들과 그 다음에 어떤 여기 나와 있는 학술 연구에 대한 전체 그리고 분석 그 다음에 스터디 가이드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유명한 작품이 있어. 그럼 그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작품을 모방한 작품들, 비슷한 작품들 이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뭐 해요? 분석한 작품들. 설명을 해. 해설을 달아. 예를 들면 한국의 유명한 시다. 문학작품이다. 그럼 문학작품 분석한 국어 교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3번.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스터디 가이드. 그러니까 얘는 뭘 봐야 됩니다. 라고 각주를 달아놓는 이런 해설지라고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모방작이나 이걸 분석한 자료나 이건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석한, 번역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이 작품 자체의 원문, 원래 작가의 의도를 묻어버릴 수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따라왔나요? 문장 자체 이해가 어려워요. 자, 그런 반면에 translations of that work, free it.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while이 있죠, while. 맨 처음에. while이 있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 문장이 길어서 그래요. 작품을 오히려 우리가 눈에 익게끔 요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이 작품 자체의 원래 의미가 퇴색해질 수도 있는 반면에 번역은 뭐의 번역? 그 작품에 대한 번역은 free it이라죠. free it. free it은 free가 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유롭게 만든다. 그 작품을 it은 역시 그 작품이에요. 원본 작품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뭐로부터? It's stoogy 나왔죠.
스튜지 페임,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해방시켜요. and, 이 and 뒤에 make는 free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요. the stone, stony again. the stone, stony again은 무슨 얘기냐? make, 이거에 대한 분석은 목적어 나오고 여기에 보어인 형용사 나오잖아. 그래서 스톤 자체를, 돌멩이를 돌멩이스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번역이라는 건 뭐냐? 작가에 대해서 원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말로 번역만 한 거야. 영어 작품을 한글로 옮기기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없죠. 모방 클리셰 없고 거기에 번역가의 의도라든가 분석 없고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해설도 없지. 이런 것들이 보기 쉽겠지만 오히려 원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묻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번역본은 근데 그런 게 없어. 돌을 그 자체로 돌멩이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돌답게 만든다. 다시금. 정확히는 뭐함으로써? putting, 넣음으로써 그것을 in another language, 다른 언어로.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특히 두 번째 문장에 너희들이 헤맸을 수 있겠는데 해석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이겁니다. 아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필자가 말하는 건 아트 영역 중에서 트랜슬레이션을 아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하나의 예술이야. 왜냐? 너희들이 어떤 작품을, 문학 작품이 있다고 해봐.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누군가가 설명해주면, 선생님 지금처럼 설명해주면, 내가 정리해주면 쉽긴 하겠지. 눈에 익숙하고 귀에 잘 들어오겠지만 원문하고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잖아. 하지만 이걸 만약에 번역을 했다. 한글로만 줬다. 그럼 니네들이 읽어보면서 그 자체의 의미는 퇴색하지 않을 거야. 그럼 소재가 뭐야? 트랜슬레이션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요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소재가 뭐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 번역이라는 거예요. 번역. A bad text is one. 나쁜 문단은 나쁜 문장은 텍스트란 건, 글이란 건 원이다. 이때 원은 하나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똑같은 대명사예요. 텍스트다. that 이하한 텍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코마가 나왔으니까 코마를 버리면 돼요. In Bowman's terms, 가로를 치면 렉스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야. 부족한 텍스트다. 뭐를? Native strangeness. 본래의 낯설음, 본래의 이상함이 부족한 것이 나쁜 것이다. 이 버먼이라는 사람의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나쁜 텍스트가 뭐냐? 딱 봤을 때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지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을 한번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건데 이것을 너무 상세하게 풀어 쓰거나 다른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해설해 준다면 예를 들면 님의 침묵을 딱 읽는데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님이 뭐지? 작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스님인데 이 사람이 여자가 있을 리 없는데 고민하면서 님의 의미를 유추해가면서 읽는 것과 딱 보자마자 님의 침묵을 갖다 설명을 인간에서 이 사람이 썼던 시대는 일제시대입니다. 여기서 님은 조국이에요. 막 설명했어. 읽기는 되게 좋지. 그런데 이거는 얘 말로 한다면 이거는 배드 텍스트라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when you translate it, 너가 이것을 번역할 때 nothing happens.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The translation, 번역이란 뭐예요? 진정한 work of art, 진정한 예술 작품에 대한 번역은 significant,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번역이란 것이 reinforces, 강화하기 때문이에요. 강화해주고 증진시키기 때문에. 좋은 단어 두 번 나왔죠? 번역이 좋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질을 높여준대요. 이미 inherent in it, 그 안에 내재된 qualities, 특성, 자질이라는 뜻이에요. 특질을 강화시켜주고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 작품의 번역 자체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단지 makeshift, 단어 밑에 써놨죠? 임시방편이 아니라 not a but be죠. The mode of existence, 존재하는 방식이다. 뭐에 의한? by which 관계대명사입니다. 가로치면 됩니다. A work reaches, 이 부분을 붙여서 존재 방식으로 붙이면 되죠. 한 작품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존재의 방식이다. 뭐로서 존재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질적인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이질적인. 바로 여기 보면 translated by
harvested as foreign, but I'm not sure about tha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 단어를 이렇게 왜 집어넣냐면 24번에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야. 요 단어가 너희들 되게 낯설잖아. 그죠? 되게 낯선데 이 사람이 번역한 것은 이거는 뭐야? foreign, 낯선이에요. 근데 but I'm not sure about that.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는 프랑스어 단어였는데 에트랑제, 이게 에트랑제라는 단어, 에트랑제. 근데 이 단어가 낯선, 이상한, 외국의, 이질적인 되게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필자가 자신의 의미대로 번역해서 낯선이라고 했다 쳐보자. 그렇지만 필자 이 글 쓴 사람은 여기서 나는 확신은 못하겠지만 이것을 낯선으로 쓴 거다라고 한 거예요. 예시를 든 겁니다. 마지막 문장은 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죠. 번역이란 것은 건드리지 않고 원문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건데 그것이 낯설다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그것이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거. 더 보죠. 마지막 문장. 윌슨이 넣었듯이, 말했듯이 번역은 작품을 만들어 뭐해 보이게, 더 낯설게 보인대. 그리고 새롭게, 완전히 뭐야? 이상하게, 새롭게 낯설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번역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번역가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너무 상세하게 가이드를 주지 않는 번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이 소재를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독해가 되게 낯설게 문장 그동안 받은 독해랑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예 그렇게 글을 쓴 거야, 이 필자가. 이것도 어디서 가져오는 걸 거 아니야, 그지? 자신이 말하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 안 읽히게끔 이렇게 문장을 구성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나온 얘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보기 보면 번역의 true calling, 진정한 콜링이 나왔습니다. 요구, 진정한 콜링은 뭐야? 부르는 거, 전하는 거 다른 뜻이 있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주냐? 번역의 진정한 요구, 번역이 필요한 점,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하는 것. 그게 뭐냐? restoring, 회복하기, vitality of the unfamiliar, 낯선 것에 대한 생기를 회복하기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와 있는 strange가 unfamiliar가 될 거고요. 여기엔 들어갈 수 있겠죠. 번역이고 낯선 것을 뭔가 좋게 만든다. 1번은 일단 가능성이 있는 보기예요. 본문에서 언급된 것들이 있어요. 2번 보기. In refining the original tone, refine은 재정의하는 겁니다. 정제하는 겁니다. 걸러내는 거예요. 필자가 말한 대로 한다면 아까 했던 가이드를 준다거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원작에 있는 톤을 분석하는 것이 항상 better, 더 나을까? 접근성을 위해서 더 나을까? 자, 2번도 답에 갈 수 있어요. 만약에 1번을 고르지 못해 틀렸으면 2번의 오답도 높습니다. 2번은 필자의 얘기에 얼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답이 이미 나와 있죠. 항상 나을까? 아니, 그거보다 필자는 뭐다?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번역은 어떤 상태로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정의까지 내려주고 있으니까 1번과 2번을 갖다가 답을 고민한다고 치면 2번은 1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번 내용은. 3번, how literary guides, 어떻게 문학적인 가이드가 빼앗는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술의 진정한 로우니스, 원전을. 자, 3번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어떻게 뺏어갑니까? 라고 했죠, 그죠? 3번도 1번에 들어가고 2번, 3번도 다 비슷하게 본문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3번이 좀 더 멀어지는 이유는 how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려면 문학적인 가이드는 독자로 하여금 예술의 진정한 로우니스를 어떻게 뺏어갑니다. 근데 3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아트를 그냥 아트로 봤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필자가 말하는 언급한 아트는 번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 예술 작품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죠? 주제나 제목에서 하나의 예시로 들은 것은 주제나 제목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literary guide라고 나왔습니다. 문학적인. 그죠? 문학적인 가이드로 되어 있거든. 문학 작품의 예시를 든 거고요. 그죠? 이 훌륭한 작품이 있다면 이렇게 예시를 든 거고.
3번은 그런 점에서 아트랑 문학작품의 가이드, 이 부분이 좀 걸리겠어요. 4번은 역할, 번역의 역할, 뭐에 있어서? Distributing Regional Literature.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학이라는 걸 한정 짓고 있는데 특히 그 앞에 regional이야. 지역 문학이야. 지역별로 한정을 짓고 있죠. 그것을 보급한다는 얘기입니다. Distribute, 다른 지역에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4번은 완전히 멀어졌고, 5번 극복하기, Native Strangeness, 원래의 이상함을 극복하기. 뭐를 위해서? 성공적인 트랜슬레이션. 만약에 5번을 골랐다면 5번은 함정에 완전히 낚인 거예요. 방향이 다르죠. 이걸 극복하는 대상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거 있잖아. 네이티브 스트레인지니스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5번은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답은 1번, 2번, 3번 중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방향으로 본다면 2번과 3번의 내용은 좀 더 파편적이니 1번으로 제목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어려운 거야. 요거 지금 이 문항이 딱 작년 수능처럼 비슷하게 그릇을 냈어요. 함정 오답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요 문항은 앞으로 6월 학평 때 교육청 모의고사끼리는 서로 이전 교육청 모의고사의 방향을 수정하진 않아요. 이 교육청의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평가원이니까 6월 달 때 24번을 다시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BS 수능 특강에서 나와 있던 24번 유형에서도 앞에 있는 1, 2번 유형과 3, 4번 유형이 좀 달렸다고 했는데, 요번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이제 5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6월 달 평가원에서 24번의 난이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 정도 난이도를 또 내게 되면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2번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2번도 정답에 근접해요, 사실은. 1번이 더 큰 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나는 2번 한 사람 있어요, 2번? 2번 없어요? 3번 한 사람. 4번, 5번 했어요? 4번, 5번 안 되는데, 그리고 5번은 방향이 달라요. 필자는 낯설음, 새로움은 번역이 가져야 될 특성이야. 왜? 그래야지만 생기를 다시금 우리한테 줄 수 있어, 문학작품에. 근데 얘는 극복이라고 봤잖아. 5번은 방향이 다릅니다. 그럼 아쉬울 건 없어요. 자, 2번, 3번 가지고 트러블을 잡을 수 있다. 자, 24번. 약간 좀 길게 갔는데, 항상 얘기지만 오늘 할 것 중에 24번이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거고, 나중에도 너희들 얘기했잖아. 2등급 가려면 24번이 벽이 될 수 있어. 그럼 선생님 24번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한 거야.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항 중에 안 틀리면 되고 41, 42 잡는 게 더 편해요. 41, 42 주제. 그런 거 잡으면 됩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잠깐 끊었다가 35, 40 그리고 43, 44, 45 세 개 연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질문 있어요? 24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한글 해석을 이거 교육청에서 준 해석지를 갖다 그대로 워드를 친 그런 경우에 불과한데, 너희가 이 정도 해석을 그대로 쳐도 이상할 거예요. 뭔 말인지 한글만 읽어도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4번 문제나 21번도 마찬가지지만 지문을 이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얘들아.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읽으면서 저녁 나절쯤에 아, 이 말이구나. 깨우침, 유레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야. 트랜슬레이션 가지고 뭐 할 거냐라는 얘기거든. 그나마 좀 쉬웠던 건 제목 문제에 소재를 넣어서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요것도 3점으로 나왔을 때 너희들이 어려워했다고 친다면 요 난이도도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꾸준히 소재와 방향 잘 찾아가세요. 어제 21번하고 비슷하네요. 소재와 방향하기. 대부분 오답을 5번으로 찍었다고 한다면 방향에서 어긋난 겁니다. 자, 지금 6시 3분인데 6시 15분에 할 테니까 단어 오답노트 좀 써놓고 잠깐 쉬었다가 세 문항 딱 보고 오늘 한 것 중에는 요약 문제 있잖아. 요약 문제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35번 유형은 개별적으로 풀고 주간 테스트 때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확인만 받고 풀었던 거 채점도 해. 근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그걸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시작할 때 잘 안 됐던 35번 그 연습 문제 중에 하나는 풀어줄게요. 한두 개. 오케이? 자, 15분에 이어서 갈게요.